제가 하도록 할 겁니다. 뭐 몇 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요 선생님만 약속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약속을 또 잘 지키는 편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못다한 또 강의가 있어요. 덕기군하고 촬영이. 그지 덕기군? 그 탐천지에 좀 찍다가 뒤편을 언제 몇 페이지서부터 못 찍었는지 그거 아는가? 그거 학원 들어와서 3번 찍었거든요. 3번밖에 못 찍었어? 네. 뭐 그렇게밖에 못 찍었으려고? 네. 한번 봐보게. 그래, 그것도 계속 찍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거 찍으면 그거는 이제 무료로 와서 듣고 계속. 그렇게 하든지 뭐 말든지. 그거는 고급 통변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몇 사람 이상 되면 한 5분 정도는 이상 되고, 5분 이상 정도는 돼야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됐는가, 덕기군? 네. 자, 다시 이제 또 얘기해 봅시다. 이 육효는 캐상이, 육효가 이 주역을, 자꾸만 이제 주역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강의니까 이 육효가 64캐를 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변하는 그 과정은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이 변해요. 그 주역은 효사를 가지고 논하지만 그래서 책에 그런 게 있죠. 이 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 10중에서 한두 개 적중할 수 있지만 그 효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육효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10개 중에서 8개, 9개 적중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제가 워낙 또 책을 요즘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네. 구역사지 대상이면 10중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육효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육효를 세밀하게 보는 방법이 그 월과 일을 가시해서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원리를 가시해서. 그 주역에는 효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대상을 보지만 이 육효는 거기다가 또 월과 일까지 가시해서 보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개념은 용신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넣어주잖아요. 그죠? 명리학이고 이런 거서. 그래서 육효도 똑같아요. 그 용신이라는 개념을 넣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개념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물상학적인 개념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래서 육효를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체적인 책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를 해요. 육효를 가지고 최고 잘 쓰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람과 사람의 얽히는 그런 관계를 점치겠죠. 내가 선생님하고 과연 어떻게 얽힐 것인가 이런 그런 가정, 이쪽 분하고 얽힐 것인가 저쪽 분하고 얽힐 것인가 이런 거를 치는 것이 육효점인데 이런 걸 보고 대인점이라 그래요. 대인점.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점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과연 이 홍익서당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어떤 목적한 바를 얻겠는가 못 얻겠는가를 점치는 것이 그것은 행인점이라 그러죠. 행인점. 그래서 가끔 사람들 만나러 가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허무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알 수 있어요. 이게 만나가지고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도 미리 알 수 있고 물론 그 효를 내 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저놈이 변한다 내가 변한다 또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세밀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거고, 요 근래에 이제 병원 같은 데 자주 좀 다녔겠죠. 이 여름 휴가 때 보면은 병원들 휴가를 많죠, 휴가. 어디가 아프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병원을 선택해야 되잖아. 아플 때. 그러면은 뭐 이씨병원을 갈 것인가 김씨병원을 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그 병원을 갔을 때 좋은가 안 좋은가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성인 게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나는 저 무뚝뚝하고 우악스러운 저 선생님의 성격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와, 난 저 사람 진짜 공 같아서 싫어 이래. 그죠? 그게 다 사람의 뭐예요?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점치는 것이 행인점이죠. 그리고 대인점이고 행인점은 내가 오늘 여기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아파서. 그래서 단골병원이야. 그러니까 가면은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를 점쳤는데 그 응요라는 곳이 목적지가 되는데 그곳이 공망을 맞아서 공망이라는 것은 빌공자죠. 빌공자. 그러니까 비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그날 그 병원을 찾아가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네, 문 닫았어요. 그 병원장이 오늘 금일 수업 세미나 관계로 오늘 문 닫습니다. 이런 거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서 가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아니면은 알면서 가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알면서 가지 않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안 그렇다고. 꼭 가가지고 무식함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이 점을 배우면은, 점을 배우는 제일 첫째적인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잘해가지고 그 손님들을 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점을 배우는 이유는 제일 첫째가 내 자신이 현명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점을 배우는 것이지 남을 봐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점을 치는 거는 차후 문제예요. 그래, 역학자로서 선생님들은 내가 매일 자주 쓰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부산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 롯땡이라 그러죠. 길거리에 뭐 철학관 이렇게 쭉 깔아놓고서 손님 없어가지고 가면 파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왜 철학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요. 철학가들이.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사는 거는 역학자로서 이게 그게 없는 거야, 나는. 역학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고 봐. 막말로. 남들 카운셀링하고 잘 살아야 되는 그 누구들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돼. 물론 사기치지 않고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건 우리들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역학을 집어쳐야 돼, 그럴 때는. 근데 그 역학자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재물복을 보는 거죠, 재물복. 여기 선생님이 카페를 열었다는 거야. 나보고 오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좋겠는가라고 점을 딱 치고 가는 거죠. 그럼 좋겠는가 했을 때 안 좋다면 뭐예요? 정중하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괜히 거기에 그냥 들이대가지고 인정상 어쩌니 저쩌니 못해가지고 선생님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쿡 뀌었단 말이야 하든가 우리 선생님이 말 한마디면 그냥 고법이니까 야 내가 도와줄게 했다가 괜히 가가지고 그냥 오지랖 넓게 꼼짝도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을 치기 전에 항상 약속을 하지 말고 점을 치고 나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점도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이 점을 치기 전에 약속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점을 치기 전에 그러니까 점을 쳐놓고 그 일을 행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지 먼저 얘기해 놓고서 점을 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 다 해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사업하면 잘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한테 난 다 잘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초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그 점이 틀려도 난 상관없어 그런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단 며칠이라도 행복하라 이거야. 그 사람들한테. 근데 치기 전에 와가지고 하기 전에 와서 점을 치는 사람은 점수가 나쁘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요. 재물점을 칠 수가 있어요. 행인점, 어딜 가면 좋은가 안 좋은가. 대인점, 저 사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또 특히 역학자로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복이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물론 운이 나쁠 때는 선생님들이 사통팔달이 다 막혀요. 역학자가. 선생님이 지금 직장 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사통팔달이 다 막혀.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이럴 때는. 뭐 하다못해 구슬해도요. 그 신령이 돌아앉고 예수님한테 가서 백날 빌어봐라. 예수도 나 모르겠다는데 나 몰라 다 털었더라. 부처님도 나 모르겠대요. 운이 나쁠 때는 다 막혀요. 사통팔달이. 이제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는 방법은 개구리 엎드리듯이 쫙 엎드려가지고 최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울면서 해야 되겠죠.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 재물점에서도 선생님 절대 역학자로서 그런 장사 안 되고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진짜 괴로운 거예요. 하루에 뭐 2만원, 3만원 벌자고 거기 가가지고 한 달 내내 있는 그게 뭐 하는 거야. 집에서는 마누라가 돈 못 벌어온다고 쫓아낼 판인데. 안 그래요? 잘못된 행동이고. 자체가 그래, 자체가.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재물점이고, 또 하나는 천시점이 있죠, 천시점. 천시점은 뭐예요? 하늘이 맑고 흐리고 점치는 것이 천시점이에요. 역학을 배운 자는 절대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아서 비를 만나서 그 비를 맞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날씨가 좋은데 우산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아침에 비 올 때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비가 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산을 챙겨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 나는 그 점을 치고서부터는 절대 지금까지 내가 점 치고 나서 비 한 번 한 5번 맞았나 말았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고 절대로 뭐 마른 하늘에 우산 들고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아침에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건 천시점이에요. 천시점. 또 여기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농사를 과연 양파 농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돈이 될까? 예? 귤 농사를 해가지고 언제 팔면 돈이 될까? 이런 걸 보는 것이 그 농사점에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육축점이 있죠. 육점. 뭐예요? 이놈의 강아지 새끼를 길러가지고 우리 집 시추를 기르는데 시추가 새끼를 낳게 해서 새끼. 근데 새끼가 옛날에 아주 문장 그 강아지 새끼 때 이거 한 마리 10만 원을 사왔는데 시추를 새끼를 10만 원에 팔려니까 서로 안 가져가. 현장 이거 서로 막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데도 안 가져가네 이것도. 시추를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강아지를 길렀을 때 강아지를 과연 이게 길렀을 때 나한테 돈이 되겠는가 또는 그 강아지 새끼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이런 점을 치는 것이 육축점이죠. 잉태점. 누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아들인가 딸인가 이런 점을 치는 잉태점. 이게요. 그리고 결혼점. 저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치는 것은 결혼점이에요. 연애를 하는 점하고 결혼점하고는 틀려요. 또 연애도 제가 용신이고 결혼도 제가 용신이지만
그 보는 관점이 또 다 틀려요. 연애할 때도 여자는 제가 용신이죠. 그래서 저 여자랑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제가 나를 생해요. 그런데 그 때에 따라서 이건 살 수 있는가라고 점쳤는데 나이가 20살짜리가 그렇게 점을 쳤다면 그거는 그 결혼점에 알려주지 않아요. 사귈 수 있다라는 것만은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요. 귀신이 참 묘해가지고 그 귀신의 기운이 묘해서 이 묻는 것만 답해줄 때도 있고 묻지 않는 걸 답해줄 때도 있어요.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묻는 것만 참해주는 줄 알고 그것만 딱 믿고 있는데 천만에 안 그래요. 신이 멀리를 알려주지 않고 가까운 데를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죠. 내가 내일 모레 어디를 갈 건데 가면 어떠한가라고 물었는데 너는 오늘 저녁에 다리 부러져 임마 이런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다리 부러지면 못 가잖아요. 그런 걸 딱 알려준데 멍청한 인간이 왜 못 가지 계속 머리만 싸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점을 쳤을 때 여러 번 그 어떤 거의 같은 결과를 얻으면 한번 의심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런 거를 빨리 깨달아야지 점을 잘 쳐요. 자, 결혼점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잉태점하고 틀려요. 잉태점은 이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를 묻는 것이 잉태점이지만 이 아이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는 산육점이라 그래요. 산육점. 잘 키울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그리고 명예. 내가 지금 국회의원을 나가고자 하는데 잘 될까? 자, 명예점에서는 뭐가 용신이냐면 관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제가 내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점을 쳤는데 관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그럼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요? 왜 안 됩니까? 왜? 예? 그냥 찍지 말고 왜 안 됩니까? 선생님은 왜 된다고 합니까? 간이 훌륭해서?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대상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까면 안 되잖아, 지금. 역학자가 무슨.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상이 아닌 점을 치는 거는 점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일 어떤 그 인간이 와가지고 나한테 묻기를 그러면 주택 복권 좀 로또 복권이 언제 당첨되냐고 묻는데 제가 용신일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되지가 않아. 왜 그래요, 그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넌 거기서 재선 인간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점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가망성 있는 점을 쳐야지 점이 맞는 것이지 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그게 점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명예점. 과연 내가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명예점도 나중에 가르쳐 주겠지만 내가 행정고시에 합격할 것인가? 아니면은 7급 공무원에 합격할 것인가? 9급 공무원에 합격할 것인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점을 쳐야 돼요. 대상이. 그래, 저번에 어떤 분이 경대 나왔는데 계속 그 친구는 사법고시 보는 거예요. 나이가 35 먹도록 해서. 경대에서도 계속 우등생 했대, 자기. 장학생. 그런데도 자기 동기들은 판검사가 됐는데 자기는 못 되는 거야. 이게. 운이 아니니까. 그래 내가 점을 쳐가지고 당신은 다른 시험을 봐라 했는데 다른 시험 봐가지고 됐어요. 계속 관이 임했다고 해서 계속 공무원 하라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점을 쳐야 돼요. 명예점. 그리고 소송점. 이 소송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점치는 소송점. 아셨죠? 그걸 보고 사송점이라 그러는데 세유에 간이 지세했느냐 안 지세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다음에 취직점,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점을 치는 것이 취업점이에요. 취업점. 근데 요즘 취업점 같은 경우는 옛날 점사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농공, 행상밖에 없어요. 그죠? 농업 아니면 상업이야. 아니면은 걔들도 공무원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산적이겠지 뭐. 그러니까 직업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별하별 놈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간에. 직업이 뭐 수십만 가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취업점 같은 거 많이 쳐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또 도둑점. 이 도둑이 어떤 도둑인가? 또는 실물점.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찾는 그런 전법도 있죠. 이게. 그래, 그 용신 하나하나가 다 틀려요. 실물점에서는 관이 도둑이 되고, 그 취업점에서는 관이 용신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실물점에서는, 도둑점에서는 손이라는 글자가 그 도둑을 잡는 글자가 돼요. 근데 취업점에서는 자손이라는 글자를 잡으면 취업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아까 그래 저쪽 선생님께서 세유에 간성지세 했는데 뭐예요? 손이 해두생을 얻어가지고 손이 왕성하잖아. 그러니까 취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취업을 생각하나 직장을 얻고자 하나 주변에 뭔가가 받쳐주지 않는 그런 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자 하면 멀리 가서 구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본인이 알겠어요? 멀리 가서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까운 근처에서 얻어요. 그러면 얻어질 거예요. 이런 취직점, 또 수명점, 저 인간이 도대체 얼마까지 오래 살까? 이런 점치는 사람의 수명점을 칠 수가 있죠. 이렇게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겠다 이런 거, 그런 수명을 점칠 수가 있고, 또 질병점을 점치죠. 이 병은 어떤 병이고 나을 수가 있나 없나 이런 점을 치는 것이 질병점이에요. 이제 또 귀신점, 이것이 과연 귀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병이 생긴 것인가 아닌가 이런 점을 칠 때, 육교점은 그런 많은 활용들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 다 쓸 때마다 용신이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근데 그 용신의 그 관점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어디를 벗어나지 않냐면은 육친을 벗어나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고 쓰시면 되죠. 육친에 벗어나 가지고 점을 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답답한가요? 너무 갑자기 얘기가 많아서. 지금 제가 뭐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개 또 빼먹은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 개 빼먹었어요. 병증점, 병체점, 병약점 뭐 이렇게 쓰고 또 다 틀린데, 그런 거 다 하면은 그 점사의 한 내용이 한 30가지 정도 돼요. 근데 30가지인데도 그 알고 보면 그 용신이라는 그 개념은 육친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 도리를 어긋나게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봐봐. 내가 저쪽으로 가는 걸 보고 출행점이라 그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걸 가지고 행인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출행점이라면 내가 저쪽을 이기는 것이 편해요? 저쪽이 나를 이기는 것이 편해? 내가 이기는 게 편하죠. 행인점이라면 내가 저쪽을 이기는 게 편해? 저쪽이 나를 이기는 게 편해? 왜요? 행인점은 저쪽에서 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쪽 사람을 이기면 저 사람이 불편해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 원리예요, 그냥. 다 뭐든지 그 육교점이고 모든 것이 인생사에서 선생님들 살아가는 그 원리예요. 꽃도 있죠, 꽃도.
꽃도 시들면 뭐가 안 몰려와요? 벌나비가 안 몰려들어요. 내가 요 근래에 이제 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들에 나가서 벌을 한 7, 8마리씩 잡아가지고 침을 맞아요. 벌침을. 근데 딱 보니까 채송화 밭이 야생 채송화가 팍 폈는데 그 젊은 놈에다가 아름다운 꽃에는 벌나비들이 매일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지나쳐. 그럼 나는 그 찌개 만들고 그 예쁜 꽃만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놈들이 항상 글로 다 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인팔이 벌써 하나, 두 개가 떨어지니까 절대 그 벌들이 날아가지 않더만. 이제 가지 않아요. 그래 내가 속으로 저 벌나비도 꽃잎 하나 빠졌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인생이 50대 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젊었을 때가 멋있는 거야.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인생을 다 꽃처럼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사람 살아가는 원리의 원리. 산에 가면 선생님 그 도토리가 많이 있죠. 도토리 많이 나는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제일 원추적인 밑에 있는 동물이 예? 다람쥐죠. 그럼 그 다람쥐를 잡으려고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 뱀. 독사들이 득실득실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또 잡아먹는 또 다른 게 있고 거기에서 멧돼지들이 있고 멧돼지가 많으면 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세상 돌아가는 원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사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고 사람의 원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먹을 것이 있으면 똥파리들이 몰려드니 뭐 많이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그게 다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뭐예요? 내가 위대해진 줄 알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것조차도 안 되면 저도 이빨에 빠지면은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생들이 항상 아름다울 때 젊었을 때 잘 챙기시고요. 하여튼 간에 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어렵게 볼 거 없어. 그리고 점이라는 거는 찍는 걸 잘하는 거, 찍는 거. 근데 이 찍는 걸 점을 이렇게 학문을 가지고 쓰는데도 80% 적중시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연필 또르륵 굴려가지고 OX만 갖다 놓고도 맞출 수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저도 한때 운이 문양 나쁠 때, 책을 매일 읽어가지고 책이 뭐 걸레가 된 적도 있었는데, 어려울 때, 운이 나쁘니까 하루에 손님을 한 20명씩 봐요. 그런데도 그 20명 중에서 단골 손님이 한 달이 됐는데도 하나도 안 붙어. 어째 그런 일이 있어요. 20명이라도 OX로 맞춰도 몇 문제 맞췄겠다.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다른 길을 걸려고 떠났어, 그곳을. 떠나고 나니까 그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그게 운이 나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학자들도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운이 나쁠 때는 바닥끼는 자세로 탁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도 잠깐 운이 나빠서 좀 침체기일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 외모라든가 이런 걸 다 다듬어야 돼, 다시. 아무튼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제 육교는 지금 강의는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가르칠 건데, 아무튼 요거 외에 18문답이라는 게 또 있어요. 18문답이라는 게 18가지 묻고 답하기. 그것까지 해가지고 딱 끝나는 것이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성, 18문답, 청금부, 요거까지 다 끝나는 게, 아무튼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